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지난주 이렇게 랠리를 보였던 뉴욕 증시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따라서 움직였는데요. 상반된 의견도 있었고요. 네. 국채 금리가 3.9%까지 장중에 치솟으면서 주요 지수는 일제히 하락 전환에 들어갔습니다. 3거래일 만에 이렇게 반락이 나온 건데 또 종목별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2%가량 빠지기도 했습니다. 네, 감원 이슈가 사실 계속해서 나오고 네. 있다는 점도 사실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냐 우려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게요. 그동안 계속 올라주다 보니까 이 정도 하락에도 괜히 섭섭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시장 오늘 굵직한 이벤트나 일정들은 없었기 때문에 좀 가볍게 지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들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이슈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는 한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짝 소개해 드릴 겁니다. 2차 전지 후발대를 주목하자라는 의견 나오고 있네요. 네, 저는 석유화학 쪽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내년에는 석유화학주를 사자 이런 리포트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잠시 후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어제 전해드렸던 내용 중에 대신증권을 보고서 생각나십니까? 일단 추세적 상승을 위해서는 곧 경기 회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였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상황이 조금 어렵다라는 이야기 전달을 드렸고요. 그래서 10월부터 이어졌던 반등이 더 지속되기는 어렵다라는 보수적인 목소리도 있다.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조금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걸까? 문득 뉴욕장의 하락을 보니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자, 어제부터 나왔던 연준 인사들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는 CPI에 너무 과잉 반응을 했다. 아직 갈 길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멘트는 뉴욕장의 장 초반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서 국채금리와 달러가 강세로 전환이 됐고요. 시장엔 기술주 중심의 하락을 이끌었죠. 그런데 또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곧 더 느린 속도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또 상승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다만 금리 인상을 지속하는 작업은 남아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다만, 하지만, 그러나 이런 의견들이 연준 인사들 발언에 붙습니다. 그들은 결국에서는 금리 인상폭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는 최종 금리가 어디까지 가는가를 봐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속도보다는 기간에 좀 더 초점을 맞춰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보수적인 의견 속에 내려갔다가 다시 이 윌러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또 차익 실현 매물을 맞으면서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3대 지수 그동안 급등의 부담을 느끼면서 1% 내외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죠. 시장에선 이런 얘기도 합니다. 공화당 압승이 실패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 기조대로 재정정책을 계속해서 쓸 것이고 그것은 결국 또 고강도의 긴축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는 불안감 여지없이 드러났고요. 뉴욕 연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달보다 또 올라오면서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또 인플레이션 한번 봐야 되나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국제유가는 4%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FTX 사태발 여러 이슈가 또 계속 전달이 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 등도 나옵니다. 어찌됐건 각 이슈 속에 오늘 뉴욕장은 조금 숨고르게 하는 현상 나타났죠. 전반적인 종목들 흐름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죠. 빅테크 종목들의 하락이 있었고요. 어제 많이 내렸던 쪽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이었는데 오늘은 또 이쪽이 올라서는 움직임으로 전혀 다른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전기차, 테슬라를 비롯해서 리비안, 루시드 등의 종목들 다 밀려났기 때문에 오늘 국내 2차 전지 쪽도 살짝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인지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큰 이슈는 없었고요. 매물 부담 정도 오늘 하락이었습니다.
자, 미중 정상회담이 어제 있었죠. 조용했습니다. 내용으로 뭐 주고받은 말은 많았는데 우리가 다 알던 내용이었어요. 조용해서 다행으로 봐야 될 것인지 5년 만에 두 정상이 대면으로 만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내용이 없었다라는 것에 실망을 느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미국 측에서는 열린 소통 라인을 유지할 거다. 새 냉전 있을 필요 없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여러 문제에 대해서 타협 의향이 있다. 미국에 도전하거나 대치할 의도 없다. 나름 관계적 측면에서는 개선의 의지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핵 사용에 대해서도 위협은 반대한다라는 내용도 일치했죠. 다만 그 아랫단에 계속해서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는 대만 문제라던가 경제 통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여전히 고수되면서 아직까지는 갈등 라인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중립적으로 볼 수 있는 수준,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2차 전지 얘기 앞서 살짝 예고해 드렸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의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3차 릴레이팅 사이클이 도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3차 릴레이팅은 2차에서는 사실 유럽과 중국발 전기차 시장 확장에 초점이 맞췄다면 지금부터는 미국에서 판매가 증가하는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한 종목들을 봐야 되고 그 내용은 사실 저희 지속적으로 다뤄봤다시피 이 조인트 벤처를 미국에서 설립하고 거기에 밸류체인을 늘려가는 업체들을 주목하자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좀 더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었고요. 그 내용 속에서 미국 시장에서 이미 많은 이들이 이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고 그리고 밸류체인을 확립을 해 나갔는데 워낙 수주가 많다 보니까 이게 기존의 업체들로 감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새롭게 진입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 후발대를 주목하자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정리된 내용을 살짝 더 가공을 해봤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양 신규로 들어오는 양극재 쪽에 코스모신 소재, 음극재 쪽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이 더 점유율을 늘리고요. 전해액 쪽에서는 엔캠, 분리막 쪽에서는 WCP입니다. 다 국내 업체로만 일단 정리를 한 거고요. SK온에서도 마찬가지죠. 코스모신 소재, 포스코 케미칼, 엔캠, WCP.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엔캠 있는 라인 전해액 쪽에서는 솔브레인과 동화기업 등도 추가가 되네요. 그래서 이 후발대로 들어가는 신규 업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는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발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새롭게 목표가를 제시를 한 업체들이 세 곳입니다. 그렇게 많이 올라왔던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목표가 30만 원 제시하며 지금보다 상승 여력 35% 남아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첨보에 대해서도 좀 더 공격적인 목표가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좀 더 눈에 띄는 것은 분리막 쪽에서 WCP입니다. 9월 말일에 상장을 했던 업체인데요. 상승 여력이 66% 남아있다라고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실적이 증명해주고 고객사가 확장되고 있다라며 분리막 쪽의 WCP를 주목하자라는 뉘앙스가 좀 강하게 풍겼는데요. 최근에 뭐 흐름 나쁘지 않았던 업체인데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을지 신규 커버가 시작된 만큼 저희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정상 내용들 들여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로봇 이슈들 쫓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입니다. 삼성자산운용 로봇 ETF가 출시됩니다. 어제 일부 로봇주들이 강세 움직임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일정 나온 만큼 오늘 추가적인 흐름이 있을지 아니면 이익 실현을 하는 움직임이 있을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로봇주에 대해서는 잠시 후 진만쌤께 전략도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자, 어제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정말 이번 주 바쁠 것 같다라면서 표로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좀 더 잘 정리된 내용이 나와서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합니다. 일단 ASML CEO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CEO를 만나고 그다음에 빈살만 왕세자를 17일에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각각의 스토리가 나오고 눈여겨볼 섹터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클라우드나
XR, AR, VR 이런 쪽의 협력을 늘려가지 않겠느냐. 왜냐? 2018년도, 2019년도 그리고 이번까지 계속 만남이 있을 때마다 그와 관련한 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장에 일부 종목들 움직이기도 했고요. 코세스라든가 선익시스템 이런 종목들이요. 그리고 ASML CEO를 만나서는 EUV 관련한 얘기가 있을 것으로 보면서 16일 날 관련한 EUV 종목들 좀 주목해보자라는 의견들도 꽤 나옵니다. 그리고 빈살만 왕세자와는 개인적 친분도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오는 게 이재용 회장을 회장 취임 축하해주기 위해 오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어찌됐건 2019년도에 이재용 회장의 이 주선으로 인해서 각 그룹 총수들과 빈살만 왕세자가 만남을 이어갔고 이번에도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죠. 그러면서 SK와 수소 협력을 강화할 거다. 이런 쪽 얘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각 일정에 맞춘 종목별 트레이딩 관점의 섹터는 꽤 많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개별 종목단에서는 이 이슈 있었습니다. S-오일이 왕세자 방한 선물로 샤힌 프로젝트를 내놓는다라는 거였는데요. 정유 업계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석유 화학 쪽에 투자를 8조 원을 해서 하나의 석유 화학 단지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왕세자를 위한 선물이다라는 시장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에 석유화학 쪽 업황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만 좋지 않을 때 투자해서 나중에 사이클이 도래했을 때 점유율을 키워나가는 그 전략을 쓰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나옵니다. 석유화학사에 대한 관심이 요 며칠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 이슈도 같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석유화학 이야기로 이어가 볼까요? 네. 석유화학주가 오랜만에 이렇게 부활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화학주가 일제히 어제장에서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약 2년 만에 상승 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제 화학업종에서 415억 원어치를 순매수하기도 했고요. 주요 화학주들의 주가를 체크해보면 대한유화가 15% 가까이, SK케미칼 9%대, 롯데케미칼 7%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석유화학주의 주가 상승이 반가웠던 이유는 바로 이 화학주들이 무려 21개월간의 하락 사이클을 경험했기 때문인데요.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특수를 누렸지만 업황이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우려 속에서 1차적으로 이 화학주들의 주가는 끌어내림을 당했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들어서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타격을 받은 거죠. 수요가 위축되고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이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주가는 반토막 그리고 그 이상으로 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영업 적자가 기록이 될 것이다라는 추정도 나오면서 말 그대로 최악의 업황에 직면해 있죠. 롯데케미칼의 영업이익 전망치 보시면요. 전년에 1조 5,300억 원 정도를 기록했었는데 올해 추정치는 영업 적자 3,853억 원 정도 기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과 2024년에는 다시 또 흑자 전환을 성공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석유화학 쪽은 에틸렌 업황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주요 석화 제품인데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여기서 과잉 공급이 나타나면서 하락 사이클이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화학 제품의 공급은 낮아지고 수요가 올라가면서 이 과잉 공급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에틸렌 증설 규모가 최근에 3년 동안 연평균 1,100만 톤 정도였는데 이와 대비해서 크게 감소할 것이다. 내년에는 400에서 500톤 수준으로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공급은 낮아지고 글로벌 수요 복원은 이 중국의 봉쇄 완화에 대한 수요, 우크라이나 복원 특수를 비롯해서 좀 더 증가할 것이라는 900만 톤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2024년에는 상승 사이클이 전망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2022년 하반기 8, 9, 10월쯤에 이미 이 석유화학 쪽의 하락 사이클은 바닥을 통과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마무리가 되고 있다. 이 바닥권을 좀 유출할 수 있는 세 가지 시그널이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아시아 NCC 설비 스프레드의 흐름을 좀 추적해 보니까요. 이 하락 사이클이 총 4번에서 5번가량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최악을 지나갔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동안 이번에도 참 업황이 안 좋긴 안 좋았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 코로나 사태 때 비교하면 이보다는 더 나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질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자에 내몰린 화학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설비 가동률을 낮추면서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다는 부분과 설비 구조조정 계획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는 바닥에서 벗어나서 상승 사이클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안타 증권에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년 만에 이제는 순수 석유화학 업체를 사야 할 때가 왔다라고요. 탑픽 종목으로는 두 종목을 제시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2차 전지 동박 생산업체인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부분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중소형 NCC 석화 업체이자 리틀 롯데케미칼로 불리고 있는 대한유화를 꼽으면서 이 두 종목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로 올렸고요. 목표 주가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지만 이 겹 악재들이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상승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제 석유화학주 꽃길을 기대하면서 담아도 괜찮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일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중국의 리오프닝이 이뤄지게 된다면 반도체나 석유화학 쪽에 재고가 많이 털릴 것이다. 재고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네. 얘기도 나왔던 만큼 그 이후 관심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켜보죠. 잠시 후 전략도 같이 담아가겠습니다. 가나는 어제 조금 시세가 좋았던 쪽 이야기죠. 네, 어제 오후 1시 35분쯤에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단독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삼성 SDI가 GM과 볼보와 합작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1월에 GM과 조인트 벤처 발표가 유력한 상황이고 다음 달에는 볼보와 합작 공장을 설립할 추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80억 달러 규모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재용 회장이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대규모 투자라고 하는데 그동안 좀 배터리 쪽에는 보수적이었던 삼성 쪽이 유삼성에 들어가면서 반도체 다음으로 미래 먹거리로는 전기차 배터리를 낙점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삼성 SDI가 2% 가까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삼진 L&D, 상신 EDP 등등의 고객사들의 주가가 함께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이야기 더 시간이 된다면 나눠보겠습니다. 네,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이 그렇게 뜨겁게 관심을 받다가 잠시 식어가는 느낌이었는데 이런 이슈 등이 전해지면서 좀 더 관심 권역에 넣어야 될 것인가 잠시 후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이슈 담았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진맛쌤과 함께 하시죠. 시장은 살짝 숨고르게 하는 현상입니다. 그것이 숨고르기로 끝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하고요. 각 섹터별 전략 진맛쌤과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급등하는 게 며칠 이어지니까 또 그게 익숙합니다. 이렇게 빠지니까 살짝 맥 풀리는 느낌이 나기는 해요. 근데 뭐 숨고르기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이게 그저 지나가는 숨고르기가 아닐까 봐 불안하기도 하고요. 네,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한국장은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뭐 미국장이 이제 목요일, 금요일 해서 양일간 좀 어느 정도 상승분이 있어서 이제 1% 하락이 또 나오게 되니까 사람들은 이제 좀 마음이 좀 뒤숭숭하죠. 야, 이거 또 조정 오는 거 아니야? 다들 이제 어느 정도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고점에서 나오는 차익 실현 매물을 조금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면은 일단은 연준의 스탠스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8명의 연준 인사들이 발언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2명 했고요. 어제 새벽에 연준 부의장이 발언을 했는데 아마 12월에는 50bp가 되지 않을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이제 너무 강한 상승에 대해서는 좀 우려 섞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만 없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그렇게 크나큰 악재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눌러왔었던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한꺼번에 좀 해소되는 구간들이 있고요. 다만
하락이 너무 가파랐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갈 때마다 차익 실현 말물이 강하게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들이 맞고요.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 본전 심리의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제 너무나 가파르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가파르게 오를 때 본전 혹은 이제 약간의 수익권일 때 좀 팔아버리고 싶은 이제 좀 투자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나 기관의 매수세가 좀 동반이 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시장에는 그 이제 좀 사실 지금 암호화폐 관련 쪽에서 지금 리스크가 나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나큰 악재는 없다. 그래서 12월 FOMC 이전까지는 뭐 사실 이미 어느 정도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방향성은 위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조금 이제 시장이 안정세가 들어서게 된다면은 하루하루마다 다른 이슈로 수많은 이제 특징주들이 양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게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슈를 충분히 따라가도 될 만한 구간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실적이 나왔잖아요. 3분기 실적이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에 있어서 좋은 기업들 혹은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을 조금 이제 잡으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좋은 수익률을 기대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2월 FOMC 이전까지는 시장을 좀 강하게 막아설 만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긍정의 시각을 유지해가면서 전략을 짜보자 의견을 주셨고 종목 픽에 대한 뷰도 주셨습니다. 자, 그럼 각 섹터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뭐 3자 사이클이 왔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후발대로 들어가는 업체들 주목하자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뭐 공감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 후발대 업체들이라고 한 게 포스코케미칼 이런 쪽은 또 많이 오르긴 한 업체예요. 2차 전지 쪽 궁금합니다. 앞서 제작진의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도 2차 전지 쪽이 매매하기도 편해 보인다. 왜냐하면 떨어질 때 사놓으면 또 이익이 나는 sektor이기 때문에 어찌 보시는지 지금 진입하기 좋은 종목은 뭔지 궁금합니다. 네, 또 배터리죠. 사실 이제 조금 이제 좀 지겨울만도 하지만 그럼에도 배터리는 매번 다뤄야 되는 게 사실 이제 조금 간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셀 3사도 그렇고 이제 양극재 대장들도 그렇고 사실 괴리가 조금씩 있는 게 뭐 배터리 3사가 오를 때는 또 오히려 또 양극재가 쉬어갈 때가 있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첨보나 후성, 엔캠 같은 이제 전해질 전해액 기업들의 상승세가 그만큼 잘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각각 모멘텀마다 조금씩 다르고 어제는 뭐 특히 이제 삼성 SDI 관련주들이 흐름세가 좋았는데 사실 각각 다른 모멘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올랐던 뭐 이제 상신 EDP 이제 뭐 신흥 SEC 같은 종목들은 사실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제 별로 안 좋음에도 실적의 개선세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고요. 이제 첨보나 후성, 엔캠 같은 기업들은 실적은 이제 괜찮았는데 더 괜찮아지는지 혹은 얼만큼 더 성장을 보여주는지 여부. 그다음에 양극재 기업들, 뭐 대장들, LNF나 에고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도대체 얼마만큼의 상승세를 더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가 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이제 짤막짤막한 섹터마다 각각의 좀 매력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오른 기업들은 이제 사실 에코프로비나 LNF 같은 기업들 여기서 더 엄청나게 큰 상승세를 보여주기보다는 현재 주가에서 유지만 해도 사실 뭐 2차 전지 쪽에는 그렇게 큰 악재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셀 3사 삼성 SDI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네.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캐파가 늘어나는 기업인데 돈을 버는 기업이라는 입장에서 사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LG 에너지 솔루션 좋다고는 했지만 사실 이만큼 오를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체들 사실 각자 다른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맛 따라서 좀 모멘텀을 가지시면 좋을 거고 만약에 여기서 다시 이 세 3사 중에 또 코멘트를 드리자고 하면은 또 SK 이노베이션이 또 SK온이 좀 별도로 또 있기는 하지만 네. 이제 또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이제 조금 개선세가 보인다고 하다면은 현재 구간에서 또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을까. 이제 많이 올랐던 이제 두 종목은 사실 또 뒤로 한 채 먹을 자리가 많아 보이는 기업은 또 SK 이노베이션이지 않을까 그렇게 코멘트 드리고요. 만약에 또 소재 쪽으로 가신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첨보 또 이제 슬금슬금 또 올라와서 다시 한번 또 고가 트라이를 할 구간이 왔는데 이미 또 공장 증설은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첨보 30만 원까지는 단기간에는 좀 무리일 것 같지만 그래도 한 28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첨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코멘트 드리자고 하면은 이제 또 IRA 법안이 또 이제 민주당이 또 상원도 가져가면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미국 쪽에 공장 관련된 이슈가 있는 동아기업도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높은 수익률을 좀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로 좀 동아기업 쪽에 한번 손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해과 첨가제 쪽에서 엔케윈, 동아기업, 첨보 그리고 솔브레인 이렇게 좀 주목하자라는 앞서 증권가 보고서가 있었는데 저희는 그보다 진만 쌤이 더 빨랐습니다. 뭐 포스코케미칼도 그랬고요, 첨보도 그랬고요. 동아기업 지금 좀 주목할 수 있고 셀 3사 중에서는 SK 이노베이션도 지금 이제 관심을 좀 둬도 될 만하다라고 의견 주셨어요. 저는 이 WCP 궁금한데요. 분리막 업체인데 미래에셋증권에서 왜 이렇게 후한 목표가를 내놨을지 나름 이게 시세 반영이 되지 않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이제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은 이제 조금 별난 좀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 보고서를 이제 너무 이제 맹신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게 사실 다들 아실 겁니다. 이게 상승 여력과 실제 주가 간에 좀 간극이 좀 있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새로운 종목들이 이제 보고서를 나왔을 때는 사실상 새로운 뉴스가 더 맞다라는 그런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매매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에 진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기존에 있었던 대장주 위주로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위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살 수 있을 만한 기회는 계속 주어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내가 높다고 사시기보다는 밑에서 어느 정도 잘 잡는지가 수익률의 향방을 가를 수 있을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의심은 하지 말되 너무 높게도 사지 않는다면 충분히 매번 네. 수익을 줄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 그렇게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뷔페였습니다. 뭐 접시마다 좀 다른 형태의 종목들을 담아서 또 이익을 내고 또 다음 접시로 넘어가는 흐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뭐 호흡을 같이 해 나가신다면 또 좋은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석유화학 섹터로 가보겠습니다. 석유화학주가 뭐 재고 감소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또 최근에 석유화학 쪽이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주목받기도 하고 그것도 있어요. 지금 석유화학의 변신이랄까 2차 전지 소재 업체로 많이들 좀 탈바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모저모 따졌을 때 제일 괜찮은 게 어떤 걸까요? 자, 일단은 화학주들이 이제 어제 기사를 보니까 이제 상승 사이클 나왔다라는 좀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이런 기사가 저는 제일 무섭습니다. 이제 한창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이제 그런 말이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오히려 새로운 뉴스로 좀 작용을 하는데요. 이제 새벽에 오펙에서 이제 월간 이제 유가 관련된 동향 보고서가 나왔는데 어제 WTI 유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원유 수요가 급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확실한 보고서가 나옴으로써 이제 어제 유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요. 일단은 바닥권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구간은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러 가지 모멘텀을 봤었을 때 저는 상승 사이클보다는 오히려 이런 매매 포인트 이제 좀 이제 상승세가 나왔을 때 매도 타이밍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로 인해서 이제 관련된 수요가 늘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그럼에도 저는 일단 장기적으로 단기적인 이슈를 말고 당장 내년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우선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상승세는 의심의 구간에 진입을 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새로운 뉴스라고 좀 단연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제 좀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설컥 매수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다만 그럼에도 이제 방금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신사업 혹은 이제 기존 사업을 좀 확대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을 붙일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워낙 2021년도, 20년도에 있었던 많이 벌었던 돈으로 이제 사실 배당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네. 사실 올해는 배당을 주기 조금 애매한 좀 시간의 구간에 좀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보다는 새로운 뉴스로 작용하시라.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사업을 하고 있었던 기업들이 있죠. 그게 어디예요?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을 제가 계속 이제 그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주가 상승세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신사업 쪽에 플러스적인 요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은 현재 구간에서도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SK케미칼도 사실 보시면 매번 이제 예전에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모회사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만 사실 주가 상승세가 나왔는데 사실 이런 이제 플라스틱 관련된 사업을 최근에도 많이 진행을 했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 조금 더 한 10%에서 네. 20%의 상승 여력을 존재하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 외에는 어느 정도 조금의 반등이 나온 상황에서 이익을 좀 챙겨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오늘 뭐 간략간략하게 섹터 이슈 많이 다루네요. 로봇이요. 저희 일정 계속해서 나눠 왔었는데요. 또 오늘입니다. 바로 ETF 드디어 출시가 됩니다. 로봇주들 어제 조금 움직였는데 뭐 요즘에는 그렇게 시세가 강하진 않아요. 로봇주에 대한 의견 어찌 보십니까? 시장이 이렇게 좀 이제 대세 상승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런 가벼웠지만 이전에 시세를 강하게 나왔던 이런 섹터들이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돈이 들어왔던 섹터가 가장 이제 좋았다고 보시면은 아직도 대세는 네옴시티나 이제 재건 매번 이제 시세를 나오는 거 보면 똑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로봇도 또 하나의 또 강한 이제 구간에 진입을 했고 딱 좋은 시기에 딱 다루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로봇주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뭐 ETF 상장과 논외로 사실 주가 흐름이 워낙 이제 바닥권에서 잘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제 시세 한 2, 3일 정도의 강한 시세를 분출하기 충분한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저는 이제 여전히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뭐 대형주는 여전히 LG전자가 전장 사업부의 성장도 그렇고 사실 워낙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LG전자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뭐 재고 자산과 논외로 이제 기술적으로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아무래도 대세는 삼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신다라고 하면은 인탑스라는 이제 종목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또 이제 감속기 부분에서 국산화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SPG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탑스, SPG, LG전자 기억해 보겠습니다. 이제 진만스픽으로 가겠습니다. 진만스픽 왜 주목하셔야 되는지 잠시 후에 저희가 공개를 하고요. 오늘 진만스픽부터 보겠습니다. 먹고 보고 입는다 월드컵 기대감 높은 종목. 먹는 거 치킨, 보는 거 TV, 네, 그죠? 입는 거는 의류일까요? 네, 정확하십니다. 역시 똑똑하신데요. 일단은 오늘 좀 가벼운 이슈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뭐 월드컵 시즌이 다가와서 매번 관련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던 이제 기업들 한번 사실 이미 시세가 좀 나오긴 했더라고요. 이제 특히 이제 먹고 보고 입는다. 이제 먹는 거는 사실 이제 조금 육계 쪽으로 좀 코멘트 드리면서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육계 쪽으로 해서 좀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이제 좀 관련해서 이제 생산량을 좀 줄여서 이제 단가를 맞추겠다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거나 할인 부종목 생각보다 시세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조금 더 이제 시세를 분출할 수 있으면 그런 가벼운 기업들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방송은 또 아프리카 TV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어제 나왔는데 월드컵 중계권을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트위치 관련된 이슈들로 인해서 아프리카 TV가 좀 시세가 강하게 나왔는데 조금의 더 상승 여력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이제 사실 이제 이런 빌드업은 이제 입는다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의류 쪽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의류가 겨울 쪽이 매대 마진이 좀 잘 나옵니다. 맞아요. 그만큼 최근에 또 옷이 또 장난 아니게 비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1, 2분기가 비수기, 3분기, 4분기부터가 좀 성수기인데 이제 화승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 이제 월드컵 관련해서 아디다스 관련된 모멘텀이 있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세실업은 또 나이키 관련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각각 이제 재고 자산이 어느 정도 겨울에 좀 고마진 상품으로 인해서 재고 자산에 대한 그런 이제 좀 상계 처리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충분히 노려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종목 한번 코멘트 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또 영업무역도 겨울에 강자죠. 그래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아서 사실 월드컵 이슈지만 그래서 입는다 쪽에 조금 이제 비중을 두시면서 이제 관련 이슈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평양 물산도 어제 흐름 보셨어요? 네, 엄청났더라고요. 그만큼 되게 가벼운 종목이긴 해서 이제 조금 이제 코멘트 드리기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래 관련해서
의류주들의 한번 상승세, 이제 대세 상승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코멘트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OEM 업체들 뭐 실적도 꽤나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입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살피자 의견 주셨고요. 자, 진만스픽 앞서 저희가 2차 전지 쪽 수익은 다 빼고 왜냐하면 이미 수익이 났고 저희가 리뷰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외에 진만스픽 수익률도 살짝만 보겠습니다. CS 윈드 후성 들어가 있네요. 2차 전지 그리고 현대건설, 녹십자, GKL 등이 있겠습니다. 이 중에 한 종목만 코멘트 주신다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CS 윈드 한번 가볼게요. 이제 풍력 쪽, 신재생 쪽이 전체적으로 다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인데요. 사실 대장인 CS 윈드가 또 워낙 잘 나가서 이제 이게 꺾이면은 후발주자들이 좀 밀리지 않을까 이제 우려 섞인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CS 윈드가 이제는 좀 이제 풍력의 수혜주를 좀 제대로 받지 않을까. 오히려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의 흐름세가 굉장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풍력 쪽 집중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풍력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위에 계시는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추가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네. 전체적인 섹터 한번 코멘트 드리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전략들 잘 참고해서 여러분의 의견과 같이 녹여보시길 바랄게요. 진만쌤과 오늘 시장에 대한 의견들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